여러분, 인도 총리 모디가요, "제발 금 사지 말아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호소를 했다고 하거든요, 국민들에게.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국민들에게 호소를 했는지 한번 봐 드릴게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 루피 환율 있잖아요. 인도는 이 돈을 우리나라는 원화라고 하는데 여긴 루피라고 하거든요. 루피가 이 달러 대비해서 엄청나게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또 이제 이란 미국 전쟁 때문에 지금 루피 환율이 더 많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제는 금까지 이제 사지 마라. 금을 사면은 오히려 달러가 나가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금 사지 말아 달라고 대대적으로 지금 이렇게 방송에서도 얘기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왜 우리가 이걸 공부해야 되냐, 이게 가장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환율도 지금 1,500원이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환율 위기가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왜 금을 정부에서는 모으지 못하게 하는지, 그러면 우리는 왜 금을 모아야 되는지, 은을 모아야 되는지,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인도를 예를 들어서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버 트레이드에서도 인도에서 금과 은을 다루는 최고의 영업사원은 모디라고 이렇게 릭 누리 말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는, 정부는 당신의 친구가 아니다. 그러니까 각자 도생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존 버나드 유튜브 보시고요, 이 생존 방법 익히시고 미리미리 뭐 주식도 있고요, 그다음에 금이랑 은 투자도 있고, 이런 걸로 대비를 하세요, 여러분들. 노후 대비하려고 하면은요, 정부를 믿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 자신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설적인 귀금속 투자자 릭 룰은 이 모디가 14억 인도인의 의지를 저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그들은 이제 금과 은을 대량으로 사들이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디 총리가 사지 말라고 하니까 오히려 그럼 더 사야겠구나, 이게 지금 금과 은이 대박 나겠구나 하면서 인도 사람들이 더 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서 인도 총리가 인도인들에게 지금 금 구매를 잠시 멈춰 달라고 요청했으며, 그 영향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금 시장이 조금 조용해졌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제한 조치까지 벌어졌다고 하거든요. 인도 모디 총리가 사지 말라고 했다가 이제는 제한까지 해서, 지금 보시면 인도가 이제 대부분 은 수입에 이 새로운 제한 조치를 즉시 시행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정부는 고순도 은괴 및 이 반제품에 대한 수입 제한을 걸었다. 그래서 인도의 은 수입은 90% 이상을 차지하는 이 카테고리인데요. 이거를 제한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치는 인도가 이 금 및 은 수입 관세를 15% 인상한 직후, 그리고 모디 총리가 시민들에게 1년 동안 금을 사지 말라 이렇게 촉구한 후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는 세계 최대 은 소비국 중 하나이므로 이는 물리적 은 시장, 현지 프리미엄 및 글로벌 무역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도는 지금 뭐 26년 이렇게 해서 은 수입이 사상 최대 120억 달러를 지출했으며, 이는 전년도 이 48억 달러 대비해 증가한 수치다. 그래서 4월에는 은 수입이 전년 대비 157%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 일부 분석가들은 인도의 더 엄격한 수익 규제가 장기적으로 은 가격을 지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특히 투자 수요가 강세를 유지한다면 더욱 그렇다. 그래서 지금 보면요, 중동 위기 때문에 이 루피의 지원을 위해서 귀금속 수입을 줄이기 위해서 금과 은에 대해서 수입 관세 6%를 15%로 인상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밀수업자들이 이제는 좋아졌죠. 왜냐,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인상을 해버려서 이제 밀수가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밀수가 좋아졌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6년 5월 13일 인도 정부는 금과 은의 수입 관세를 아까 6에서 15% 전격 인상했죠. 이는 지금 예산이 없다. 그래서 지금 밀수 억제 내수 진작 명목으로 대폭 인하한 지 불과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원래 인도가 이 위기가 없었으면, 이 중동 위기가 없었으면 금과 은을 이 시민들한테 많이 모으게 한 다음에 조금 루피아를 안정시키려고 했었어요. 이 지금 보면은요, 인도도 여러분들 조금 오해가 있으실 수 있겠지만 인도도 금과 은으로 저축을 하거든요. 특히나 장신구랑 이런 것도 하지만 특히나 금으로 저축을 많이 국민들이 해요. 그래야, 왜냐, 루피아가 계속 떨어지니까, 지금 아까 환율도 보셨잖아요. 계속 가치가 떨어지니까 금으로 저축을 많이 하는데, 그거를 또 국가에서도 원래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려한다. 그리고 이 은 담보 대출이 나오고 금 담보 대출이 나왔다. 그것도 제가 예전에 쭉
공부시켜 드렸죠. 그래서 그런 거 제가 리스트를 해 놔야겠다. 플레이리스트를 이렇게 걸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쭉 가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포면적인 이유는 뭐냐? 이란 전쟁으로 이제 촉발된 외환 보유고 압박과 이 무역 적재 확대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더 복잡한 구조적 긴장이 자리하고 있다. 루피아로 이 표시된 종이 자산을 불신하고 실물 귀금속 자산을 보호하려는 수억 명의 국민과 이런 국민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를 국가적 외환 유출로 간주하는 정부 및 중앙은행 간의 이 근본적 갈등이 있다. 여러분들 이거를 보시고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한국도 위기가 오면 어떤 식으로 정부가 작용을 하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걸 진짜 여러분도 공부를 여기서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이게 중동 전쟁 때문에 26년에 발발했죠. 이게 브렌트 유가가, 그러니까 기름이 전쟁 이전에 이 배럴당 73달러에서 107달러 수준으로 치솟았으며 한때는 126달러까지, 그리고 현물은 지금 140달러까지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지금 인도가 원유가 부족해요. 왜냐? 원유 수요가 약 87%를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46%가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는 걸프 지역에서 공급이 된다. 이게 걸프 의존도가 엄청 높아요. 왜냐? 인도가 지금 중동이랑 가깝잖아요. 그 호르무즈 해협이 좀만 지나면 이 파키스탄 지나서 인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우니까 편하니까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엄청나게 수입을 했는데 여기가 이제 타격을 입으니까 엄청나게 지금 인도는 피해를 많이 보겠죠. 그래서 에너지 공급망의 차질은 이런 단순한 원유 비용 상승을 넘어서 운송비, 식료품 가격, 비료 수입 전반에 이렇게 걸쳐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전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피아는 분쟁 직후 기록적인 약세로 내몰렸고, 그다음에 26년 3월에는 달러당 95.96 루피는 사상 최저가를 기록했으며 5월에도 뭐 95.63 루피까지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전쟁 발발 이후에도 인도 중앙은행이 루피아 방어를 위해서 첫 주에만 약 100억 달러의 외환 시장을 100억 달러를 투입을 했고 총 200억 달러 이상을 소진했다.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처럼 인도도 지금 환율을 막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인도의 총 외환 보유고는 26년 2월 사상 최고치인 7,285억 달러에서 4월 말 기준 6,911억 달러로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수석 경제 자문가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인도에 지금 살아있는 국제수지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명명하며 직접적인 인플레이션, 경상수지 적자, 환율에 대한 함의를 경고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참 이거 보면서 걱정이 되는구나. 우리나라도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위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인도보다 덜하지만 충분히 이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막히고 계속 이게 길어지면 우리나라도 몇 달 뒤에는 이게 겪을 수 있는 충분한 위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걸프 지역이 지금 긴장이 고조됐죠. 그럼 에너지 비용이 급등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무역 적자가 심화되겠죠. 그러면 이제는 루피와 이걸 원화로만 바꾸면 똑같아요. 원화의 가치 하락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은 안전자산으로 금과 은을 매입하는 국민들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이제는 외환 보유고 압박까지 오면서, 그래서 이제는 수익 관세를 15%까지 올리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이런 메커니즘이잖아요. 이거를 부정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인도의 지금 루피 환율이 원래는 예전에는 1975년 이럴 때는요 이 8루피 달러당 8루피였는데요 지금 보세요 96루피. 야,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1975년에서 25년 2025년 26년까지 지금 몇 년이에요? 거의 50년 가까이 되는데 이 통화하는 이게 얼마나 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엄청나게 환율이 박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 보면요 5월 초에 모디 총리가 호소를 했잖아요. 자발적으로 금 매입을 자제시켜라. 그러면서 이제는 며칠 뒤에는 긴급 정책을 발동해서 이 재무부 고시 뭐 이렇게 해서 기습 발표를 해서 5월 13일 날 15% 즉각 적용 관세를 적용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금과 은을 제재를 하겠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수입에서 있잖아요. 이 금과 은 수입이 폭증했는데요. 자, 에너지 충격이 증폭되는 가운데 귀금속 수입은 외환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25년, 26년 회계 연도에 지금 인도의 금 수입은 전년 대비 24% 증가한 지금 뭐 720억 달러 가량 이렇게 됐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부피 기준은 721톤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이 국제 금 가격이 킬로당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올라서 급등하면서
달러 지출이 폭증한 것으로 나와 있다. 그래서 은수입은 더욱 극적이었다. 25년 회계연도에는 전년 대비 44% 증가해 92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25년 4월에서 12월 누적으로는 무려 129%가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과 은을 합산하면 25년 기준 인도 전체 수익 금액의 약 9%를 차지했다고 하고요. 인도 정부 입장에는 이는 에너지, 비료, 자본주의와 같은 경제 필수 수입 항목들과 희소한 달러를 두고 경쟁하는 재량적 지출로 인식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무역 적자가 커지면서도 금 수입이 증가하니까 이게 다 이렇게 압박으로 작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지금 금과 은 관세 정책은 예전부터 조금 하고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 2022년 7월 달에 러우 전쟁이 발발되면서 이 관세율이 6%에서 12.5로 이렇게 했는데 총 유효세율이 18%라고 했거든요. 이게 그때도 에너지 가격 급등과 루피아 약세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24년 7월에 15에서 6%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밀수 억제 및 이 보석 산업 지원, 그다음에 내수 진작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26년 5월에는 다시 6%에서 15%로 늘었다. 왜냐? 전쟁 때문이죠. 이란 전쟁에 이 외환 보유고 압박과 무역 적자 확대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관세가 낮아지면 공식 수입이 늘고 밀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 그래서 실제로 24년 7월 관세가 6%로 인하되자 금 수요는 15에서 40% 급증했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금은 프리미엄도 정상화가 되었어요. 반대로 이 관세가 15% 넘어설 때는요, 이 밀수가 이렇게 강화되고 이 회색 시장이죠. 이런 데가 더더욱 이렇게 활성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과 은의 인도적 의미를 봤을 때는 수천 년이 통화적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있다는 얘기죠. 왜냐, 이 압도적인 규모의 민간 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도 가계가 보유한 금의 규모는 그 자체로 하나의 이제 병행 준비금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건 스탠리는 25년 6월 기준 인도 가계가요, 34,600톤, 엄청난 규모의 금을 보유하고 있죠. 그 가치는 3.8조 달러, 그러니까 인도 GDP의 거의 90%에 달한다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는 인도 가계의 이 주식 보유액의 3.1배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인도는 주식보다 거의 3배 가까이를 금을 더 많이 인도 가계가 갖고 투자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계금협회의 별도 추정치는 25,000톤으로 다소 보수적이지만 규모의 압도성은 공통적이다. 특히 2025년 금 가격이 연간 62% 이상 상승하면서 이 숫자가 더욱 빠르게 불어났다. 금 소비는 2023년 6월 기준 연간 440억 달러에서 25년 6월 기준 680억 달러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보면 인도 전체 GDP에 가계가 갖고 있는 실물 금이요 90%이 모건 스탠리 추정으로 이렇게 되고 있다. 엄청난 지금 무기명 자산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금의 이 다층적 기능은 뭘까?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죠, 이 금이. 그래서 인도에서 이 금은 사회 경제적으로 이 다중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의례적 자산이니까 결혼식, 출산, 종교 축제에 문화적으로 이제 필수적으로 쓰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촌의 유동성, 그러니까 은행 접근성이 낮은 이 농촌 지역에서 금은은 지금 즉각 현금화 가능한 담보이자 저축 수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대 간 부의 이전, 그러니까 상속과 지참금 형태로 가족 재산이 전달이 되고 있고요. 통화 위험의 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피아 약세 국면에서 금은 자연스러운 방어 자산의 역할을 한다. 우리도 이거를 꼭 밑줄 긋고 외워야 됩니다. 밑줄 긋고 외우고요. 기관의 불신이 또 반영이 되죠. 그래서 정부, 은행, 금융기관의 안전성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부의 저장 수단이다. 이것도 우리나라도 이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맥락에서 핵심적인 역설이 드러난다. 왜냐하면요, 여기 지금 나와 있죠. 인도의 중앙은행은 역대 최대 속도로 금을 매입하여 외환보유고 비중이 금 비중이 지금 25년 9월에 13.92%에서 26년 3월에 16.7%로 높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금을 사는 것은 신중한 준비금 관리이지만 일반 국민이 이제 같은 자산을 사는 것은 국가적 외환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내로남불이죠. 내가 하면 노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모순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또 이렇게 표로 좀 보기 쉽게 이렇게 했는데요. 인도에서는 지금 보석 장신구 수요랑 그다음에 세대 간 상속,
뭐 대차제표 그다음에 유동성, 가족보험 이런 게 육각형으로 잘 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들이 이런 수요로 이렇게 모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은요. 이 은의 그다음엔 금 말고 은의 이 전략적 중요성도 있습니다. 이 은은요 진짜 여러분들 과소평가된 금속이거든요. 그래서 은은 단순히 가난한 자의 금이 아니다. 인도의 은 수입 급증에는 세 가지 이런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투자 저축 수요입니다. 그러니까 금이 점점 비싸지면서 중하위 소득층의 이 실물 저축 수단으로 은이 지금 또 다른 역할을 하고 있고 산업 수요 지금 태양광 패널 제조 확대에 따른 이 산업용 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래서 인도는 N형 고효율 태양 전지로 전환 추진 중이며 이는 은페이스트 이 수요를 크게 끌어올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급의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26년 1월부터 은 수출을 허가제로 도입하면서 이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증가를 했죠. 그래서 인도는 24년 글로벌 정제 은 거래량의 5분의 1을 수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은에도 이제 금과 동일하게 관세를 인상한 것은 단순한 보석 소비 억제가 아니라 개인 저축이 실물 금속 전반으로 이동하는 흐름 자체를 차단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사치세가 아닌 자본 이탈에 대한 통제를 했다. 이 관세는요. 이 15% 관세가 그런 관세 역할을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치품이 아닌 이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저축 수단을 통제한다. 이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도 그래서 왜 실물금, 실물은을 미리 모아야 되냐? 이렇게 통제해 버리면 우리가 그때 돼서는 살 수 없는데 이거의 가치는 아마 인도 내에서는 국내에서는 급등하겠죠. 그다음에 정책의 역설이 있죠. 이 금에 세금을 매기는 사람들이 약화되는 통화로부터 이제 스스로 보호하려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금을 모아가고 있는데요. 이는 역으로 통화 약세가 얼마나 심각한지 국가적으로 입증하는 꼴이죠. 이것도 우리나라도 많이 느꼈었죠. 그다음에 핵심 결론은 뭐냐? 15% 관세는 사치품 억제가 아닙니다. 이는 국내 통화 시스템 밖으로 이제 국부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필사적인 방어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은은 더 민주적인 대한통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이랑 비교하면 금은요 중앙은행과 고소득자들이 모으는데요. 은은 농촌 저축가나 저소득 중산층이 모아간다. 그리고 상징성은 뭐가 있냐? 중앙은행의 금속이라는 최고 명성이 있죠. 그다음에 은은 이 민주적인 금속, 서민들의 금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접근성은 이 가격 급등으로 진입 장벽이 상승을 했는데 은은 역사적으로 가계부채 청산 및 이 선물용으로 널리 쓰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과 은을 차단을 시키고 있죠. 그다음에 은의 이제 숨겨진 동력은 뭐냐? 친환경 에너지 전환으로 핵심 원자재다. 이게 태양광이나 전기차나 이런 데 쓰이기 때문에 이 수요가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은이라는 게 이제는 최첨단 이런 장비에도 은이 쓰이기 때문에 더 많은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저축하기에도 이렇게 은을 많이 모으는데 이 은 수요가 더 많이 급증할 것 같으니까 인도 정부는 15%이 관세를 먹인 거고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정책의 역설과 내재된 딜레마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 지금 밀수와 회색 시장 이 그레이존이 엄청나게 발전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왜냐? 공식적으로 막아버리니까 당연히 이런 뭐라 하죠? 밀수업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당연히 생기겠죠. 그래서 차익거래 아비트라지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고 이 밀수업자가 잘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이 금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15% 비싸질 때 이 밀수 네트워크에 이 막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을 한다. 그래서 수요가 이동한다. 이 공식 채널을 통한 구매가 너무 비싸지면 인도인들은 이 금 구매를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정부가 볼 수 없는 경로로 이런 밀수로 이렇게 회색지대로 가게 된다. 그래서 5,000년의 관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는 높은 관세와 이 수입 통제 기간 동안 거대한 이 회색 시장, 음성 거래를 활성화하면서 이렇게 명확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밀수를 이런 걸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보면 인도는 육지로도 또 이제 다른 나라들이랑 국경이 있으니까 더 이렇게 밀수할 수가 쉽게 밀수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요의 비탄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재 vs 통화의 보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인도는 이 금을 이 소비로도 쓰지만 역시나 이제 이 통화 보험으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석으로서의 이 금은의 이 가격은 민감하지만 이 저축으로서의 이 금, 그다음에 통화 보험으로서의 금은 오히려 이제 통화가 약해질수록 더 강한 구매 동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루피아가 달러 대비 이 최저가, 이 사상 최저가를 갱신하는 상황에서도 이 금 가격은 계속 오를 거 아니에요. 루피아 대비. 그런데도 더 이렇게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귀금속 수요는 줄어들지
있을지언정 이 지금 이런 투자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디 총리가 금 구매를 자제해 주세요. 지금 이거 루피아 우리나라 환율이 박살나고 있어요. 지금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결국에 거기에서 이제 관세까지 올린 게 역시나 이 심각성을 정부에서 그냥 인증을 해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금을 사야 된다. 회색지대든 밀수든 어디든 이 금 실물을 더 많이 사야겠구나. 똑똑한 인도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금은 수요를 이렇게 그러니까 수입을 막는 이유가 결국엔 아까 무역 적자랑 이 누피화 폭락 때문에 그런 거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수입액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전년비 대비 24% 금이 늘었고 은은 44% 늘었고요. 그래서 에너지 수입 비용이 상승을 했죠. 유가가 73에서 107달러로 전쟁 이후에 늘어나면서 결국 외환 보유고가 또 감소를 하는 거죠. 이 달러를 지금 유가 사용하는데 수입하는데 써야 되니까 결국에는 이 누피화 환율이 역대 최저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위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으면서 인도의 이 구조적 취약성은 뭐냐? 인도는요 지금 이번 이란 미국 전쟁에서 엄청난 피해를 보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왜냐 에너지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의 이 문화적 수요가 높고 그다음에 그리고 통화 불안이란 세 가지 요소가 맞물리면서 특수한 구조적 취약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피아가 약해지면 수입 비용이 높아지고 수입 비용이 높아지면 무역 적자가 악화되며 이 적자가 악화되면 누피아가 이제 더 악화되는 악순환으로 계속되죠. 이 메커니즘으로 이제 금은 이중적 역할을 하죠. 그래서 누피아 약세의 결과이자 그다음에 동시에 누피아 약세의 원인이다. 그러니까 루피아가 약해질수록 금 구매 유인이 증가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금 수입이 이제는 달러 수요를 증가시켜서 누피아가 또 약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금이 진짜 중요하다. 금을 지금 보유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인도가 지금 미국 이란 전쟁 때문에 뭐 중국이 뭐 엄청나게 피해 볼 것이다 이렇게 했지만 인도가 지금 다 죽어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인도의 제조업들도 또 이제 더 많이 무너지면서 인도가 뭐 제2의 중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꿈이 점점 이제 무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동남아 국가들도 점점 더 이제 이런 에너지 압박 때문에 중국보다 더 피해를 보면서 다시 또 공장이 중국으로 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는 야 진짜 큰일 났구나.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요. 인도의 이 중앙은행이 있잖아요. 중앙은행들은 준비금으로 그러니까 국민들은 못 모으게 하면서 인도의 중앙은행들은 자기가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도 준비은행 중앙은행들은 이 모순에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데요. 24년, 25년 동안 약 54톤의 금을 추가했으며 25년 10월에는 금 보유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26년 3월 기준 이 금이 외환 보유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7%로 6개월 전 13.92%에서 크게 상승을 했다. 그래서 지금 인도 중앙은행이 금을 매입하는 이유는 공식적으로 달러화 집중 위험 분산과 이 비달러 안전자산의 확보다. 이는 정확히 인도 가계가 금을 사는 이유와 동일하다. 그래서 중앙은행 수준에서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 대비 합리적 자산 배분이지만 개인 수준에서는 외환 낭비가 되는 비대칭적 이런 외환 낭비가 되는 이 비대칭적 논리를 피면서 수입을 못하게 하는 거죠. 여기 나와 있죠. 지금 보면 인도 정부가 말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말하는 대로 하지 말고 여기 우리가 하는 대로 하지 말고 말하는 대로 해라. 이게 뭔 소리인지는 거대한 모순인데요. 그러니까 인도 정부는 이 금은 이 국가 경제의 부담이다. 그래서 매입을 자제해라 이렇게 하면서 시장 행동으로 15% 이제 관세를 부과했죠. 그래서 개인들이 금을 가지지 못하게 하면서 자산가는 이 금이 이제 무역 적자를 유발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금을 수입하면 매국노 이렇게 선동을 또 할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도 이런 거 했었잖아요. 예전에 뭐 불매운동도 이런 거 하면서 이런 거랑 비슷하게 아마 언론 플레이도 할 겁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인도의 준비은행은 뭐 이런 거 다른 그러니까 내로남불이죠. 자기는 이제는 다각화를 위해서 금을 모아야겠다 해서 금을 모으는 거거든요. 참 이거 보면서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인도 제가 한 달 전인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인도의 중앙은행이 금 있잖아요. 3월까지 금의 보유고 77%를 런던에서 국내로 가져왔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다각화가 되고 있다. 프랑스도 그렇고 인도도 이런 거 보면서 야 이제 진짜 다각화가 점점 되고 있구나 이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지금 개인은 못 모으게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패턴과 이제 금 정부의 이 관계의 본질을 한번 보자면요. 인도 정부의 이 금 수입 통제 시도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 1970년대 인도는 극단적으로 높은 금 수입 관세를 유지했고, 이는 직접적으로 대규모 금 밀수를 낳았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1970년대요. 이 시기에 인도 역사에서 밀수의 황금기로 불린다고 합니다. 뭐 이때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자유화 이후 관세를 낮추자 공식 수입이 증가하고 밀수가 급감을 했다. 근데 이렇게 지금 22년 러우 전쟁, 그다음에 26년 이란 전쟁 사이클이 재활성화되면서 세 번의 정부, 그다음에 세 번의 정책 방향 전환, 그리고 매번 동일한 긴장이 반복된다. 그래서 5천년이 통화적 신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도 문명이 귀금속에 부여하는 신뢰는 단기적 정책으로 재구성되기 어렵다고 합니다. 5천년 동안 얘네들은 이 신뢰를 수많은 통화 체제의 붕괴를 보면서, 여기 나와 있죠. 무굴 제국 통화, 그다음에 영국의 식민지 통화, 그다음에 독립 후의 누피아의 절하, 이런 걸 보면서 결국에는 여기 또 있네요. 금융 약속의 파기,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의 반복, 이런 거를 수없이 5천년 동안 경험을 하면서 역시나 금을 모아야겠구나. 금이 대세구나. 내 돈을 모은다고 하면 금으로 바꿔서 모아야겠구나. 이거를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단기적으로 관세 인상은 공식 채널을 통한 인도의 이 금은 수입을 둔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금과 은 가격이 뭐 떨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결론적으로는요, 아마도 인도도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밀수를 해서 수입을 할 수도 있고요. 이 영향은 아마도 제한적이다. 왜냐, 인도는 이 전 세계 금 보석 수요의 3분의 1, 그다음에 금괴 주화 수요의 5분의 1을 차지하지만 공식 수입 둔화가 실제 수요를 소멸을 의미하지 않죠. 그래서 이 그레이존, 이 회색 시장, 암 시장에서 엄청나게 또 이제 매수를 할 테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 회색지대가 엄청 많아요. 이 지금 공식 15% 관세를 매기면요, 이 회색 시장에서 엄청나게 많이 거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인도를 보면서 뭘 느껴야 되냐? 인도에서 지금 뭐 금을 모으지 말라고 하면서 금을 모으면 매국노처럼 얘기하잖아요. 그 역설적인 게 역시나 환율이 박살나고 있고, 그러려면 금이 중요해진다. 이거를 역설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미리 준비해야 된다. 이 닥쳐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정부에서 관세나 뭐 여러 가지로 다 틀어 막아 버리니까 위기가 왔을 때는 정작 우리가 대처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금이나 은을 실물로 모아서 대비를 하는 게 위험 차원에서는 맞다. 물론 ETF 투자나 뭐 그런 것도 저는 열려 있어요. 하지만 이 위기, 직접적인 지금 인도가 얘기하는 이런 엄청난 위기, 통화적 위기가 왔을 때에는 결국에 가장 안전한 것은 실물 금과 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지폐, 종이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 유동성 차원에서 좋겠지만, 내가 저축할 돈이다, 이런 거는 금과 은으로 지금 인도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금과 은으로 저축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인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미국도 지금 그런 사태를 거쳤잖아요. 1973년대 뭐 이렇게 지금 체제가 붕괴하면서 그때도 금 가격이랑 은 가격이 급등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금 몰수도 했었잖아요. 그때 그렇게 여러 가지 인도 말고도 미국 자체도 그랬으니까, 기축통화국인 미국도 그랬는데, 우리나라라고 뭐 그게 안 될 이유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걸 미리미리 여러분들 대비하려면은 역시나 금과 은을 실물로 갖고 있는 게 지금 인도 모디 총리의 금 매입하지 말아주세요, 금 사지 말아주세요, 이런 호소를 보면서, 인도의 케이스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 듣고 여러분, 다음에 이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금 말고 은 말고 이 투자도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다른 영상들도 여러분들 한 번씩 그냥 시간 나실 때 그냥 재미로 한 번씩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